31번 문제 문장을 해석하면서 빈칸에 적절한 단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only was Eurasia by chance blessed with biological abundance. 유라시아가 by chance 하면 우연이죠. 축복을 받아서 우연히 with biological abundance, 생물학적인 풍부함으로 우연히 축복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은 생물학적인 풍부함으로 축복을 받았나 봐요. 우연히 생물학적인 풍부함으로 축복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not only가 있고 but이 있죠. 그래서 A뿐만이 아니라 B도 역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the very 빈칸 of the continent, 그 유라시아 대륙의 무엇 또한 역시 greatly promoted, 아주 많이 크게 촉진을 시켰습니다. 무엇을 촉진시켰을까요? The spread of crops, 농작물들, 우리가 재배하는 밀이나 쌀과 같은 그런 농작물이 있죠. 곡식들이 있죠. 우리가 재배해서 수확해서 섭취하게 되는 농작물들의 확산을 아주 크게 촉진시켰습니다. 두 가지가 농작물의 확산을 촉진시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풍부함, 그리고 두 번째는 유라시아 대륙의 어떠함, between distant regions, 서로 떨어진 지역들 사이에서, 유라시아 대륙 안에 나라들이 막 저마다 있겠죠. 그 가운데서 이 나라와 저 나라 거리가 있는 지역들 사이에서 한쪽에서 재배를 하던 농작물을 다른 장소에서도 이제 재배를 하게 되면 그 농작물의 재배가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런 확산을 아주 크게 촉진을 시켰다고 합니다. 언제일까요? The supercontinent Pangaea fragmented. 자, 여기서 슈퍼컨티넨트 판게아는 정확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컨티넨트가 대륙인데 슈퍼컨티넨트니까 초대륙이죠. 유라시아가 존재하기 이전에 더 큰 대륙이 있었던 것이죠. 유라시아가 포함이 되었던 초대륙이 있었고 그 이름이 아마 판게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어떻게 되었죠? fragmented. 조각이 났을 때, 여러 개의 조각들로 나누어졌을 때 그 조각들 중에 한 조각이 유라시아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조각이 났을 때 그것은, 초대륙은 was torn apart, 분열이 되었습니다. 찢어졌죠. 분열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따라서 분열이 되었을까요? along ribs, 밑에 ribs, 갈라진 틈이라고 나오죠. 갈라진 틈을 따라서 분열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갈라진 틈을 따라서 그 초대륙이 분열이 된 것이 that just so happened, 어떤 일을 발생을 시켰을까요? to leave Eurasia, 유라시아 대륙을 남겨두게 되었죠. 어떤 상태로 남겨두게 되는 현상을 발생을 시켰을까요? as a broad landmass, 아주 유라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넓은 landmass, 땅 덩어리로, 유라시아라고 이름 붙여지는 거대하고 넓은 땅덩어리를 남겨두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일어나게 하였습니다. 무엇이요? 초대륙 판게아가 조각이 나고, 조각이 남으로 해서 초대륙이 갈라진 틈을 따라서 분열이 된 것이 유라시아의 탄생을 일으켰다는 뜻이죠. 자, 그 유라시아라고 하는 broad landmass, 거대한 땅덩어리에 대한 특징이 있죠. 다음 이어지는 것에서 볼 수 있죠. running in an east-west direction. 자, east-west direction, 동서방향으로 running, 달리는, 즉 대륙이 동서방향을 가로지르는 아주 넓고 거대한 땅덩어리. 그래서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을 대략적으로 타원으로 그린다면 동서방향을 가로지른다고 했기 때문에 옆으로 넓게 뻗어져 있는 이런 타원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다음 계속해서 the entire continent, 유라시아 전체의 대륙은 stretches,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more than a third of the way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more than a third of the way around,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으로,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의 엄청나게 큰 넓이로 뻗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the way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둘레에 걸쳐져 있는 거리의 3분의 1 이상으로, 거리, 넓이, 면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뻗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굉장히 3분의 1 이상 넓게
뻗어져 나가고 있지만 mostly 대부분은 어떻다고요? Within a relatively narrow range of latitude. 자, latitude는 위도이죠.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세로로 줄을 그으면 이것을 우리는 경도라고 하고, 경도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죠. 어떤 경도에 위치해 있는 나라이냐에 따라서 시간이 다 다르게 결정이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죠? 위도가 있죠. 위도는 가로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을 위도라고 얘기합니다. 위도는 무엇과 관계가 있나요? 계절, 날씨, 기후와 관련이 있죠. 추운지 더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latitude는 위도죠. 그래서 relatively narrow range of latitude니까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위도죠. 상대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이 전 세계의 면적의 3분의 1 이상으로 뻗어져 나가고 있지만 대륙의 대부분은 아주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의 위도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렸던 타원형에 대한 설명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크지만 가로로 넓은 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위도가 거의 다 대부분의 그 유라시아 그 대륙 내에 있는 지역들이 위도가 같거나 비슷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기후가 비슷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As it is the latitude on the earth. 지구상에서 위도가 that largely determines the climate and length of the growing season. The climate, 기후와 그리고 length of the growing season. 곡식들이 자라나는, 성장을 하는 계절의 길이를 largely determines, 아주 크게 결정하는 것이, 지구상에서 기후와 성장 계절의 길이를 크게 결정하는 것이 위도이기 때문에, 위도임에 따라서 crops, 곡식들이, 농작물들이 domesticated, 여기서 domesticated 하면은 domesticated은 재배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과거분사로 쓰였기 때문에 재배가 된 농작물들이죠. In one part of Eurasia, 유라시아의 한 부분에서 재배가 된 농작물들은 can be transplanted. transplant 하면 이식하다라는 뜻이죠. 옮겨 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디로 옮겨 심어질 수 있을까요? Across the continent. 그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서 이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With only minimal need. 아주 최소의 필요만으로 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위한 최소의 필요죠? For adaptation. 적응을 해야 되겠죠. 원래 재배가 되던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심게 되면 장소가 달라지고 토양도 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농작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겠죠. To a new locale. locale 하면 여기서 지역이란 뜻이죠. 새로운 지역에서 적응을 위한 오직 with only minimal need. 최소한의 필요만을 가지고 대륙을 걸쳐서 이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유라시아 대륙 내에 있는 지역들은 위도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위도라는 것은 기후와 성장 계절의 길이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도가 비슷한 나라들 사이에서 어떠한 식물을 옮겨 심을 때 적응하는 것이 쉽다는 얘기죠.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지역에 적응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만을 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주 쉽게 이식할 수가 있어서 유라시아의 여러 곳에 쉽게 농작물들을 이식을 해서 재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us, 그럼으로 인해서 wheat는 밀이죠. 쌀과 밀이 있는데 빵을 만드는 밀이죠. 그래서 wheat cultivation은 경작이란 뜻이죠. 그래서 wheat cultivation은 밀의 경작은 spread, 펼쳐져 나갑니다. 퍼져나갑니다. 어떻게 퍼져나갈까요? radially는 손쉽게란 뜻입니다. 그래서 밀 경작이 손쉽게 퍼져나갑니다. 어디에서요? From the uplands of Turkey. 터키의 위쪽 지역이니까 높은 지역을 얘기하겠죠. 터키의 위쪽 지역으로부터 throughout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과해서 거쳐서 to 유럽까지, 그리고 all the way round to 인도까지.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은 그 대륙의 특성 때문에
어떠한 농작물이 있으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식을 해서 재배하는 것이 쉽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밀 경작을 예로 들고 있죠. 밀 경작이 손쉽게 퍼져나가는데 터키 위쪽 지역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에도 가고 거기를 거친 다음에 유럽까지 가고 그리고 인도까지도 손쉽게 그 밀의 경작이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The twin continents of the Americas by contrast. by contrast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와는 대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는 대조적으로 The twin continents of the Americas. 아메리카의 쌍둥이 대륙. 아메리카는 유라시아 대륙과는 다르게 어떻게 생겼죠? 위아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위에 북아메리카가 있고 아래에 남아메리카가 있어서 남북으로 뻗어져 있죠. 대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대조적으로 아메리카의 쌍둥이 대륙, 즉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 대륙은 lie in a north-south direction, 북남으로, 남북의 방향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놓여져 있습니다. Here, 이곳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the spreading of crops, 농작물들의 퍼져나감이, 전파가 originally, 원래 처음으로 농작물을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originally domesticated in one region, 최초로 한 지역에서 재배가 된 농작물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crops originally domesticated in one region이죠. to another, 한 장소에서 재배가 된 농작물이 to another, 다른 장소로 the spreading, 퍼져나가는 것이 led to a much harder process,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much harder process,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낳게 했습니다. 야기시켰습니다. of readapting the plant species, 식물의 종이죠. 식물의 종에 readapting, 재적응, 다시 한번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야기했습니다. 자, 식물의 종이 다시 적응하는데 어떠한 환경에서 다시 적응을 할까요? to different growing conditions, 원래의 식물이 재배가 되었던 곳과 다른 성장의 조건들에 다시 재적응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을 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은 그 대륙 내의 나라들이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재배를 하고 옮겨 심는 것이 쉬웠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은 북쪽, 남쪽으로 뻗어져 있는 대륙의 특성이 있죠. 그래서 위도가 너무 다르겠죠. 그런 특성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농작물의 전파가 유라시아 대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얘기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유라시아 대륙 안에서 농작물이 잘 퍼져나가는 것이 첫 번째로는 그 자체의 그 토양의 생물학적인 풍부함이 함으로 축복받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좋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 대륙은 그 위도 때문이죠. 즉 방향 때문이죠. 대륙의 모양, 방향이 동서를 가로지르기 때문에, 위도가 비슷한 특성 때문에 농작물을 재배하고 다른 지역들로 전파를 하는 것이 용이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 적당한 것은 방향을 뜻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것 오리엔테이션, 31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또 역시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When you are born, 여러분이 태어날 때 your neocortex, 밑에 나와 있죠. neocortex는 대뇌, 우리의 머리에 뇌가 있는데 그 중에 대뇌에 있는 신피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두뇌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여러분의 신피질은 your neocortex knows, 알고 있어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almost nothing,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뜻이죠. almost nothing,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고 있다 하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의 두뇌는, 신피질은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It doesn't know any words, 어떠한 단어도 당연히 모르겠죠. 태어났는데 단어를 알고 있지 않죠. 그리고 what buildings are like, 건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죠. How to use a computer, 컴퓨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지 못하죠. or 또는 what a door is, 문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죠. and 그리고 how it moves on hinges,
그것이 문이 힌지로 경첩을 달아가지고 벽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떻게 이렇게 문을 열고 닫고 하는지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피질은 알지 못합니다. It 그 되뇌에 있는 신피질은 has to learn 학습을 해야 됩니다.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neocortex 신피질의 전체적인 구조 is not random 구조는 임의적이지는 않습니다. 랜덤은 아닙니다. 랜덤 무작위 임의적이지 않습니다. Its size The number of regions it has 그 신피질의 크기와 신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들, 지역들, 영역들의 수와 and 그리고 how they are connected together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is largely determined 크게 결정이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By our genes 우리들의 유전자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genes determine 유전자들은 결정을 합니다. What parts of the neocortex are connected to the eyes? 신피질의 어떤 부분이 눈과 연결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what other parts are connected to the ears? 그 눈과 연결이 된 부분 이외에 다른 어떤 부분들이 귀와 연결이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And 그리고 how those parts 그러한 연결이 된 부분들이 connect to each other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무엇이 결정한다고요? genes 유전자들이. Therefore 그러므로 we can say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That the neocortex is structured at birth 신피질이 태어날 때 is structured 구조화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 말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는 것은 없지만 태어나기 전에 태어날 때 이미 신피질의 어떤 영역들의 크기, 영역의 수 그리고 각 부분들이 눈과 연결되고 귀와 연결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구조화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To see, hear and even learn language 보고, 듣고 심지어 언어를 학습을 하기 위해서 구조화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준비, 볼 준비, 언어를 배울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it is also true. 그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자, 무엇이 사실일까요? That the neocortex doesn't know. 신피질은 알지 못합니다. What it will see. 그 신피질과 연결되어 있는 눈, 연결되어 있는 귀, 연결되어 있는 언어 학습 능력이 무엇을 보게 될지 what it will hear 무엇을 듣게 될지 and 그리고 what specific languages it might learn 어떠한 특정한 언어를 그 신피질의 한 영역이 학습을 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태어나 봐야 아는 거죠. 한국에서 태어나면 우리나라에 태어난 장소 주변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말을 들을 것이고 그래서 한국어를 학습하게 되겠지만 똑같은 두뇌의 구조를 가진 똑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다면 미국의 환경을 보게 되고 미국의 영어를 듣게 되고 그래서 영어를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태어날 때 영어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한국어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언어를 배울 준비는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즉 배울 준비 단계, 영역들의 연결고리 그리고 학습을 위해서 이미 구조화가 되어는 있다고 하죠. 신피질이 구조화는 되어 있는데 뭘 볼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We can think of,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The neocortex. 자, 신피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s starting life, 삶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빈칸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바로 1번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starting life having some built-in assumptions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built-in assumption을 가진 채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세상에 대해서 몇 가지의 built-in, 이미 만들어진, 내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assumptions, 추정, 가정들, 확실하지는 않죠.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건 그 나라의 언어를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내재가 되어 있는 어떤 몇 가지의 가정들을 가진 채로 가졌지만 뒤에까지 있죠. but knowing nothing in particular.
특별히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떤 언어 학습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을지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채로 스타팅 라이프,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심피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Through experience, 이제 태어나고 나면 경험을 하기 시작하겠죠. 경험을 통해서 it learns, 심피지를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학습하기 시작할까요? A rich and complicated model, 아주 풍부하고 복잡한 모형이죠. of the world, 세상에 풍부하고 복잡한 세상의 여러 모형을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 학습을 통해서 보고 듣고 또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써 심피질의 두뇌의 기능이 점점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having some built-in assumptions about the world, 1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While early clocks marked only the hour or quarter hour, 초기에 시계들이 only, 오직 the hour, 1시간만을 표시하거나 or 또는 quarter hour, 15분씩을 표시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요즘의 시계들은 시간도 표시를 하고 분도 표시를 하는데, 분도 표시하고 초도 표시하죠. 초기의 시계는 시간만 표시를 하거나 15분씩만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던 반면에 by 1700, 1700년대 즈음에는 most clocks, 대부분의 시계들은 had acquired minute hands, 분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1분 1분을 다 측정할 수 있게 되었죠. and 그리고 by 1800, 1800년대 즈음에는 second hands were standard, 초침이 표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00년대에는 그냥 시계 사면 초침까지도 다 들어있어서 지금과 같이 시간, 분, 초까지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죠. This unprecedented ability, 여기서 unprecedented 하면은 전례가 없는입니다. 전례 없는, precedented 하면은 전례가 있는인데 앞에 on이 붙었죠. 그래서 unprecedented, 전례가 없는, this unprecedented ability, 이란 전례 없는 그 시계의 능력이죠. 뭐 하는 능력일까요? To measure time precisely, 시간을 precisely 하게,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전례 없는 능력. 예전에는 시간만 측정해도 참 정확하다 했는데, 이제 15분씩 측정을 하다가 분 단위로 측정을 하더니 이제는 초 단위로도 측정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전례 없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능력이, 정답을 먼저 확인을 하고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Found its most authoritarian expression in the factory clock. 전례 없는 그러한 이 시계의 능력이 어디에서요? In the factory clock, 공장에서 사용되는 시계에서 most authoritarian expression, 가장 권위가 있는 표현, 가장 권위 있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시계가 점점 더 발전을 거듭해서 점점 더 초까지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한 전례 없는 시계의 능력이 공장시계에서 그 시계의 가장 most authoritarian, 권위 있는, 권위적인 expression, 모습으로 found, 나타났고 which, 그리고 그것이 became a prime weapon, 아주 주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시계를 무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Industrial Revolution 하면 산업혁명이죠. 산업혁명에서의 주요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 무기는 누가 가지는 무기가 될까요? 산업혁명에서 공장의 주인인 공장주,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주인들, 사장님들에게 있어서 주요한 무기가 되겠죠. 그 무기를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생산성을 강요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As the historian of technology Louis Mumford, 루이스인데요. 루이스의 직업은 technology, 기술 역사가죠. 기술 분야에서의 역사를 연구하는 기술 역사학자이죠. 기술 역사학자인 역사가인 루이스가 argued, 주장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The clock, 시계입니다.
not the steam engine. 스팀 엔진이 아니라 시계입니다. 증기기관, 증기 엔진이 아니라 시계입니다. 시계가 뭐라고요? is the key machine. 핵심이 되는 기계입니다. of the modern industrial age. 현대의, 근대의 산업 시대에서 핵심 기계는 우리가 모두 증기기관의 발명으로부터라고 알고 있지만 증기기관이 아니라 시계입니다. 시계가 증기기관보다 더 핵심이 되는 기계라고 루이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soon, 곧바로 factory workers,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were clocking in, 출근하는 시간, 퇴근하는 시간, 그런 시간들이 기록이 되게 된 거죠. 제대로 제때 잘 출근을 했는지, 노동시간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간이 정확하다 보니까 그 정확한 시계를 가지고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함으로써요? filling out timesheet, 시간 근무표, 시간표를 채우게 함으로써 clocking in을 클락킹 시간 속에 통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and 그리고 being punished, 처벌받았습니다. 공장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면 처벌받았을까요? for lateness, 지각하면, 늦으면, 시간에 대해서 늦게 되었을 때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거가 있는 거죠. 시계를 근거로 해서 늦었어요 라고 하고 처벌을 받은 거죠. with time sliced into smaller and smaller periods, 시간을 점점 더 작은 구간으로, 시간 1시간에서 10분으로, 10분에서 1분으로, 1분에서 초 단위까지 점점 더 작게 시간을 쪼개므로써 business owners, 사업주들은, 사장님들은 could measure,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The speed of their workers, 사업주들이 고용한 노동자들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down to the second, 초 단위까지 내려서 측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그렇게 초 단위까지 측정을 해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처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gradually increase,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증가되었을까요? The pace of the production line, 생산 라인의 속도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생산 라인에 노동자들이 늘어서서 저마다 다른 역할을 부여받아서 열심히 라인이 돌아가면 제품이 생산이 되는데, 그 생산 라인의 속도에 따라서 사업주는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고 더 낼 수 없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생산 라인의 속도가 더 증가되면 사업주에게는 더 좋은 일이 되겠죠. 하지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정말 서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속도이면 서로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 속도를 넘어서서 더 빠른 속도로 생산 라인을 돌리게 되면 사업주의 만족은 더 늘어나게 되겠지만 노동자들은 반대로 더 불행해질 수 있겠죠. Workers who try to reject this strict control. 자, 이러한 엄격한 통제, 초 단위까지 쪼개서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이러한 엄격한 통제를 try to reject, 거부하려고 하는 노동자들.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인권 침해야, 거부하려고 하는 노동자들. 어떻게 함으로써 거부할까요? 찾아갈까요? By going slow, 느리게 감으로써, 즉 태업을 함으로써. 일을 안 하면 또 뭔가 너무 티가 나니까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 잘못한 거 없어요, 시간 잘 지켰어요, 근데 약간 애매하게 늦게 일을 하는 것을 태업이라고 하죠. 태업을 함으로써 엄격한 사업주들의 통제를 거부하려고 했던 노동자들은 were swiftly는 무슨 뜻이죠? 즉시, 신속하게죠. 즉시 fired, 잘렸어요. 해고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얼마든지 당신 말고 일할 사람들 지금 많이 있으니까 돈을 벌기 싫은가 보군요, 그만두시고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고를 시켜버리는 거죠. The cruel power of the clock, 시계의 아주 그 잔인한 힘은 fed the growing culture of utilitarian efficiency. 여기서 utilitarian efficiency 하면은 효율성, 그리고 utilitarian은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효율성이죠. 공리주의적 효율성의 growing culture, 성장 문화. 자, 이러한 시계의 잔인한 힘이 공리주의적 효율성의 성장 문화를 어떻게 했을까요? 충족을 시켰습니다. fed는 feed의 과거죠. 음식을 먹여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충족을 시켜주었습니다. So brilliantly depicted, 아주 훌륭하게 묘사가
된. 근데 누구에 의해서죠? by Charles Dickens. 찰스 디킨스에 의해서 아주 훌륭하게 묘사가 된 게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his 1854 novel. 1854년에 찰스 디킨스가 책을 냈겠죠. 집필을 한 노벨 소설인 하드 타임스라고 하는 책에 아주 훌륭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묘사가 된 그 공리주의적 효율성의 성장 문화에 대한 설명이죠. 성장 문화를 찰스 디킨스가 1854년 본인의 소설에 하드타임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 아주 훌륭하게 잘 묘사를 해 놓았다고 하죠. 그리고 where 그 책에서 책 내용에서 The Office of Mr. Gradgrind, Mr. Gradgrind의 그 책 속에서 이제 등장인물 중에서 그레드그라인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겠죠. 그레드그라인드 씨의 사무실은 오피스 사무실은 contained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포함하고 있었을까요? A deadly statistical clock in it. 사무실 안에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통계 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which 그 시계는 measured 측정했죠. every second 매 초를 측정을 했습니다. 매 초를 측정했는데 그냥 조용히 무소음으로 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 with a beat 두드리는 소리, 똑딱똑딱 하는 소리로서 매 초를 측정을 했죠.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근데 그 소리가 똑딱거리는 소리와 무엇과 같다고 했나요? Like a rap upon a coffin lid. 밑에 나와 있죠. coffin lid는 관뚜껑이죠. 관뚜껑 위를 랩 두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똑딱 소리가 나면서 매 초를 측정하는 치명적인 통계 시계가 찰스 디킨스의 저서에 나오는 그 하드타임스에 나오는 그레드 그라인드 씨의 사무실에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그 시대에 정말 잔인한 시계의 힘에 대해서 묘사를 한 거죠. 잔인한 시계의 힘으로 인해서 공리주의적인 효율성의 성장 문화를 충족을 시키는 그 상황을 잘 묘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칸은 아까 해석을 하면서 채웠는데요. 3번이 되겠죠. Found its most authoritarian expression in the factory clock. 공장 시계에서 가장 그 시계가 권위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보자면 빈칸 밑에 보니까 여기에 Industrial Revolution 나왔죠. 뭔가 산업혁명이 나왔죠. 그죠? 산업혁명이 나오고 또 Business Owners, 건물주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이런 키워드들을 보고 여기에서 Factory Clock, 공장 시계 힌트를 얻어서 3번을 정답을 선택하는데 좀 더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도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Imagine, 상상해 보세요. Some mutation appears. 어떤 돌연변이가, mutation 밑에 돌연변이라고 나와 있죠. mutation이 appears, 출현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돌연변이가 나타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which 그 돌연변이가 makes animals spontaneously die. 그 돌연변이가 동물들을 spontaneously는 저절로란 뜻이죠. 자발적으로 저절로 죽게 만드는 돌연변이가 나타난다고 상상해 봅시다. 자, 그런데 동물을 몇 살에 죽게 만든다고요? At the age of 50. 동물들이 50살이 되면 저절로 죽게 만드는 돌연변이가 나타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돌연변이가 동물들 속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다가 동물들이 50살이 되면 그때 돌연변이의 기능을 발현을 해서 저절로 죽게 만드는 그런 돌연변이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것은 unambiguously. ambiguous는 모호한, 애매한이란 뜻인데 앞에 on이 붙어 있죠. 그래서 unambiguously. 그래서 모호하지 않게, 애매하지 않게, 즉 분명하게 뭐라고요? disadvantageous. advantageous 하면 장점이 되는데 앞에 this가 붙었기 때문에 반대가 되어서 결점이 되죠. 이것은 분명히 동물들에게 있어서 좋은 점일까요? 나쁜 점일까요? 유리하지 않고 불리한 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50살이 되면 죽으니까요. But 하지만 only very slightly so. 하지만 아주 조금만, 아주 미미하게만 disadvantage,
아주 약간만 불리한 거예요. 왜 약간만 불리하다고 할까요? 동물들이 죽게 만드는 돌연변이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more than 99% of animals, 동물들 중에서 99% 이상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이 carrying this mutation,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의 대부분은 will never experience, 결코 경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무엇을 경험할 수 없을까요? Its ill effects, 그 돌연변이의 질병의 효과, 50살이 되면 죽게 만드는 그 돌연변이의 질병의 결과를 결코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will die, 동물들이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까요? Before it has a chance to act, 그 돌연변이의 그 질병 효과가 발현이 될 기회를 가지기 이전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50살 되기 전에 대부분의 동물들이 죽는다는 얘기죠. 우리 사람들은 수명이 70살, 80살, 더 올라가서 이제 90살, 100살 이렇게 수명을 대체적으로 평균 생존의 나이를 잡는다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50살을 넘기지 않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살이 되어서 내가 50살이 되었더니 원래 안 죽을 것 같았는데 이 돌연변이 때문에 내가 이제 죽게 되는구나, 돌연변이의 이 질병 효과로 나는 죽는구나 라고 경험을 하려면 50살까지 동물들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50살이 되기 전에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했을 때 그 동물들의 거의 대부분은 50살이 되기 전에 죽기 때문에 이 질병 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죠. This means that, 이것은 의미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That it's pretty likely to remain in the population. 돌연변이가 개체들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서 남아있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 돌연변이가 있는지 인식을 하지 못하겠죠. 이 돌연변이가 나에게 어떠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면 물리치려고 하고 일찍부터 이 돌연변이를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전적 정보들이 내려갈 수도 있을 텐데 50살에 죽는 거는 거의 대부분의 동물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으니까 그 동물의 개체들 속에서 훨씬 돌연변이가 살아남기가 용이하겠죠.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Not because it's good. 돌연변이가 좋기 때문이 아니에요. 좋은 점은 없어요. 그죠? But, 하지만 because, 왜냐하면 the force of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연 선택의 힘이 at such advanced ages, 그러한 advanced ages 했을 때는 고령이죠.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40살 이후, 동물들이 45살 이후 50살이쯤 되면 완전 이제 아주 고령이 되겠죠. 그런 고령의 나이가 되었을 때 자연 선택의 힘, 그쯤 되었을 때 우리 동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 선택의 힘은 is not strong enough, 충분히 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뭐 할 만큼 강하지 않죠. To get rid of it, 그 돌연변이를 없앨 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죠. 50살이 다가오면 난 돌연변이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도 힘들죠. 다른 것들 때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나이가 들어서 질병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제 몸이 약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 선택의 힘이 다른 것에도 관여할 곳이 많기 때문에 이 돌연변이를 없앨 만큼 충분히 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Conversely,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앞서 얘기한 것은 돌연변이가 작용을 하는데 아주 고령의 나이에 저절로 죽게 만드는 돌연변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If a mutation killed the animals at 2 years, 돌연변이가 동물들을 죽이는데 2살이 되었을 때에 죽이는 거죠. 전혀 다르죠. 50살과 2살은 너무 다르죠. Striking them down, 그 동물들의 목숨을 striking down, 뺏어가는 거죠. kill, 죽여서 목숨을 앗아갑니다. 언제죠? when, 2살쯤이면 when many could, 그 동물들 중에 많은 동물들이 could reasonably expect, 합리적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그때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To still be alive, 충분히 여전히 살아있고 2살이니까요. and 그리고 producing children,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 만큼, 즉 살아서 번식을
여전히 할 만큼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만하다고 기대가 되어지는, 많은 동물들이 기대가 되어지는 그때 2살쯤 되었을 때 돌연변이가 죽여서 목숨을 만약에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Evolution, 진화가 would get rid of it. 그 돌연변이를 없애버릴 겁니다. 자연 선택의 힘, 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용어가 나오긴 하죠. 간단히 얘기하면 되죠. 50살에 죽는 돌연변이는 안 죽여. 근데 2살에 죽이는 동물을 죽이는 돌연변이는 죽인다는 얘기죠. 어떻게 죽이죠? Very promptly. 즉시 죽입니다. Animals with the mutation. 돌연변이가 있는 이제 그 즉시 죽이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죽이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Animals with the mutation. 돌연변이가 있는 동물들. 자, 모든 동물들에게 돌연변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동물도 있고 가지고 있지 않는 동물들이 있을 때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은 would soon be outcompeted. 금방 outcompeted, 경쟁에서 out,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즉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와의 경쟁일까요? By those fortunate enough not to have it.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만큼 충분히 운이 좋은 동물들에 의해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동물들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고 어떤 동물들은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동물은 충분히 불행하고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물은 충분히 운이 좋겠죠. 그렇다면 충분히 운이 좋은 동물에 의해서 충분히 불행한 동물들이 경쟁에서 그 동물군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겠죠. 왜냐하면 2살이 되어서 한창 생존을 하고 번식을 해야 될 나이에 돌연변이가 그 동물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이죠. Because 왜냐하면 force of natural selection. 자, 이거 한 번 더 나왔죠. 자연 선택의 힘이,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연 선택의 힘 또는 진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와닿지 않아도 그냥 묶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 선택의 힘이 powerful,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강력하죠? In the years up to and including reproductive age. reproductive age는 자녀를 재생산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죠. 번식을 하게 되는 나이죠. 그래서 번식하는 나이가 years up to 될 때까지, 그리고 including이니까 번식하는 나이를 포함해서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다시 쉽게 얘기하면 2살이 번식을 하는 나이라고 치자면 2살을 포함해서 2살이 될 때까지 자연 선택의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us, 그러므로 problematic mutations,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 2살이 된 동물들을 다 죽이는 문제가 있는 mutations, 돌연변이들은 can accumulate, 축적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고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언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2가지 조건 중에서 돌연변이가 어떤 동물 속에 들어갔을 때 50살에 죽게 하는 돌연변이가 accumulate, 축적이 될까요? 아니면 2살에 죽게 만드는 돌연변이가 축적이 될까요? 50살이 될 때 죽게 만드는 돌연변이가 축적이 되겠죠. 2살이 되면 죽이는 돌연변이는 자연 선택의 힘에 의해서, 진화의 힘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축적될 수가 없겠죠. Just so long as. 자, 언제이죠?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Just so long as they only affect animals. 돌연변이들이 오직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칠 때. 언제 이후죠? After they are old enough to have reproduced. 동물들이 번식을 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되고 난 이후에, 즉 50살이 되었을 때 돌연변이들이 동물에 영향을 미칠 만큼 미치기만 한다면 as long as나 so long as처럼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돌연변이가 동물들이 번식할 만큼의 시간을 주고 그럴 만큼 나이가 충분히 되고 난 이후에 동물들을 죽이고 동물들이 저절로 죽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는 돌연변이들이 축적이 되고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4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5번 문제,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몇 번일까요? What characterizes philosophy and science? 철학과 과학을 특징 짓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언제요?
in early modern Europe. 이른 초기에 현대 유럽, 근대 유럽이라고 하면 되겠죠. 초기에 근대 유럽 시대에 철학과 과학을 특징 짓는 것. and 그리고 characterize is가 있고 marks가 있죠. 그래서 특징 짓는 것 그리고 나타내는 것 이렇게 병렬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marks a break from earlier traditions. 그래서 예전의 전통들로부터의 break 분리를 나타내는 것은 철학이 중심이죠. 철학이 중심인데 예전에는 철학과 전통과의 연결이 자연스러웠다면 초기 근대 유럽 시대에서는 이제 철학이 전통으로부터는 떨어지고 분리가 되고 과학과 철학으로 특징이 지어지는 것이죠. 연결이 되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죠. 특징 짓는 것은 특징 짓고 그리고 분리를 나타내는 것은 is a concern, 관심이나 염려입니다. 어떤 관심과 어떤 염려일까요? To tailor theories. 어떠한 이론에 맞추려는 관심입니다. 어떤 이론입니까? To evidence. 증거죠. 증거에 이론을 맞추려는 관심이죠. Rather than 뭐보다요? Authority or tradition. 권위나 전통보다는 증거에 이론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관심의 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초기에 근대 유럽 시대의 철학과 과학과 전통과의 관계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철학과 과학을 특징 짓는 것 그리고 이전의 전통들로부터 분리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전에는 주로 권위나 전통에 이론을 맞추려고 했다면 이제 초기 근대 유럽 시대에는 권위나 전통보다는 증거에 이론을 맞추려고 하는 관심입니다. 이성주의, 합리주의로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학에 대한 관심도 과학적인 증거, 이성, 합리적임을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러한 시대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인 것 같습니다. 1번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 그리고 르네 데카르트 철학자들이죠. and 그리고 others 이러한 사람들 갈릴레오 갈릴레이, 프란시스 베이컨, 데카르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formulated 정립을 하였습니다. 자, 무엇을 정립했을까요? 설명을 정립했어요.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of the heavens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영역, 하늘에 대한 설명을 정립했습니다. of the natural world around them 우리 사람들, 그들 철학자들 주위에 존재하는 있는 자연 세상에 대한 설명을 정립했습니다. and 그리고 of human nature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설명들을 정립을 했고요. and 그리고 society 사회에 대한 설명을 정립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학자들이 하늘, 자연 세상 그리고 인간의 본성, 사회에 대한 설명을 정립을 했는데 무엇에 따라 정립을 했냐 하면 not by appealing to the proclamations of earlier thinkers. 자, 누구죠? earlier thinkers. 이전에 유명했던 생각하는 사람들, 사상가들, 위대한 이전의 사상가들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나 베이컨이나 데카르트보다 먼저 하늘이나 자연세상, 인간의 본성,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고찰을 했겠죠. 고찰을 해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이미 설명을 정립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사상가들의 프로클래미네이션은 선언이죠. 이전 사상가들이 연구하고 고심한 끝에 발표한 선언을 따랐나요? 따르지 않았나요? Not by appealing이죠. 그래서 그러한 이전 사상가들의 선언의 호소를 함으로써인가요? 하지 않음으로써인가요? 호소하지 않음으로써 이전 사상가들의 생각과는 다른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죠. 호응을 이전 사상가들의 선언에 동의를 하면서 호소하면서 거기에 덧붙이거나 조금 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호응하지 않음으로써 설명을 정립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권위나 전통에 기반한 철학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성, 증거의 기본을 둔, 즉 과학적인 추론에 근거한 철학적인 설명을 정립했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지금 흐름과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nor were religious principles. 여기선 무엇도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되겠죠. nor were니까 were는 원래의 자리는 religious principles and ecclesiastic dogma. 여기 사이에 원래 들어갈 텐데 이제 도치가 되었죠. 도치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치가 되었지만 해석은 여기 안에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eligious principles, 종교적 원칙, 종교적인 이론, 원리, 그리고 ecclesiastic 밑에 나오죠. ecclesiastic dogma 하면 교회의 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원리와 교회의 교리도 their guiding light. 갈릴레이와 같은 그 사상가들, 그 철학가들을 가이드해주는 빛이 되지 않았습니다. 갈릴레이 이하의 철학하는 사상가들이 각종 자연과 인간의 본성, 사회, 하늘에 대한 설명을 정립을 했는데 정립을 할 때 이전 사상가들의 선언에 영향을 받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알려져 오고 있는 종교적인 원리나 교회의 교리도 그들을 인도하는 빛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 배제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번도 전체 흐름과 관계가 있어 보이죠. Rather, 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took their lead from reason. 무엇으로부터 그들의 리드를 취했을까요? 합리성으로부터. 이성적인 것으로부터 그들의 리드를 취했습니다. 즉 이성이 시키는 대로 이성적인 논리에 대한 결론으로 따라갔다는 얘기죠. What some thinkers, 어떠한 사상가들이 reason, 그 이성을 called, 뭐라고 불렀죠? The light of nature, 자연의 빛이라고 부르는 그 이성으로부터 그 사상가들이 그들의 리드를 취했습니다. 즉 이성을 따라서 향했습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설명을 정립할 때 이성적인 추론에 근거한 리드를 따라간 거죠. 이성을 따라서 결론까지 따라갔다고 합니다. From reason and experience. 그래서 이성과 경험으로부터의 그들의 리드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전체 흐름과 관계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지요? 이전에는 철학에 대해서 사상가들이 고민을 했을 때,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종교, 그리고 종교적인 원리 또는 교회의 교리, 권위, 전통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서 또 그리고 그 이전의 철학가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주장들이 있었다면 초기 근대 유럽 시대에 와서는 갈릴레이 이하의 사람들, 철학가들은 그러한 여러 가지들에 대한 생각들을 정립을 할 때 이전의 사상가들과는 다르게 전통들과는 분리를 시키고 과학과 철학을 특징을 지어서 어떻게 했죠? 이성과 경험에 근거해서 설명을 정립하려고 했죠. 합리주의로 이제 가고 있는 이전에 종교를 근거로 했던, 전통을 근거로 했던 생각들에서 합리성과 이성적인 것들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4번, The fierce debate. 자, fierce 하면 격렬한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debate 하면 논쟁이죠. 격렬한 논쟁. 무엇을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을까요? On the superiority. 네, 발음이 좀 어렵네요. superior 하면 우월한이라는 뜻인데 뒤에 superiority라고 붙으니까 명사가 되어서 우월성이 되죠. 그래서 superiority of reason or experience. 이성 또는 경험의 우월성은 continued, 계속되었습니다. 이성과 경험의 우월성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계속되었죠. 이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서 서로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all serious thinkers, 모든 serious한 사상가들, 진지한 자세로 임했던 모든 사상가들은 ultimately,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끝내는 abandoned, 포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포기했죠? experience, 경험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경험을 포기했을까요?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philosophy, 근대 과학과 철학의 발전 속에서 경험
상식주의를, 경험을 최종적으로 모든 진지한 사상가들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지금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죠. 관계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전체 흐름에 역행하는, 반대로 가는 문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기존의 전통 위주로, 권위, 종교 위주로 갔던 사람들의 사상들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증거를 가지고 추론을 하고, 그리고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정립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이성과 경험의 우월성에 대한 논쟁을 벌이다가, 그러면 이성과 경험을 두 개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경험을 버렸다. 이러면 관계가 일단 없네요. 그죠? 이성과 경험 간의 두 개 사이의 논쟁과 결국에는 경험이 버려졌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흐름을 보았을 때 이성과 경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었을 때 결국 끝내는 이성과 경험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 쪽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문장으로 이어진다면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관계가 없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5번 whether A or B죠. 그러면 A든지 B든지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They proceeded according to the logic of deduction. logic of deduction 하면은 deduction 밑에 나와 있죠. 연역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역의 논리에 따라 according to the logic of deduction이니까 연역적 방법으로, 연역의 논리에 따라서 그들이 진행을 했든지 or 혹은 through the analysis of empirical data. empirical 하면 무슨 뜻이죠? 경험적인이란 뜻입니다. 경험적 자료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했든지 간에, 연역적 논리에 따라 진행을 했든 경험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했든 어쨌든지 the modern scientific method they developed, 그들이 개발해 왔던 근대의 과학적인 방법은 consist in testing theories according to reason and according to reason. 이성에 따라 이론들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and 그리고 in light of the available evidence. 이용할 수 있는, 이용이 가능한 증거들의 빛을 따라서, 그래서 이용 가능한 증거들을 고려해서 이용 가능한 증거, 그리고 이성을 따라서 theories, 이론들을 테스트하는 것으로 consists in 해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뭐가요? 근대, 현대의 과학적 방법이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3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